안녕하세요. 시간의 극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변두리 80년대 초반에 지어진 오래된 아파트 단지. 한빛 아파트는 재개발 바람이 불기 전까지만 해도 조용하고 평범한 동네였습니다. 단지 입구 경비실에서는 50대 초반의 경비원 최영식이 자판기 커피를 홀짝이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영식 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요. 동네 산책을 나온 김 여사가 경비실 앞을 지나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60대 중반의 김 여사는 이 동네에서 가장 정보통으로 유명했죠. 영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답했어요. 네, 김 여사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영식의 목소리는 언제나 차분하고 무뚝뚝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그런 영식을 믿음직한 동네 아저씨로 여겼어요. 키는 보통이지만 어깨가 넓고 걸음걸이가 단단한 영식은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경비원 같았습니다. 아, 그런데 영식 씨. 김 여사가 다시 돌아서며 말했어요. 요즘 밤에 순찰 좀 자주 돌아줘요. 우리 동네도 예전 같지 않다니까. 어제도 이상한 사람이 단지 안을 서성거리더라고요. 영식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글쎄 40대쯤 되는 남자인데 정장을 입고 있더라고요. 이 동네 사람은 아닌 것 같았어요. 혹시 재개발 관련해서 온 사람인가 싶기도 하고. 김 여사의 말에 영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김 여사가 떠나고 나자 영식은 경비실 안으로 들어가 의자에 앉았어요. 책상 위에는 출입 명부와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벽에는 아파트 단지 전체를 보여주는 CCTV 모니터가 여러 개 걸려 있었습니다. 영식은 습관적으로 모니터들을 하나씩 점검했어요. 주차장, 놀이터, 각동 입구, 후문까지 모든 곳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은 마치 레이더처럼 화면 구석구석을 놓치지 않고 살폈죠. 오전 10시쯤 택배 기사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비 아저씨. 302호 택배요. 네, 확인했습니다. 직접 가져다 드릴게요. 영식은 택배를 받아들고 302호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영식은 무의식 중에 주변을 살폈습니다. 복도 끝에 비상구, 각 세대 현관문의 상태, 심지어 바닥에 떨어진 작은 쓰레기까지도 그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택배를 전달하고 돌아오는 길, 영식은 지하 주차장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이것은 그의 일상적인 순찰 코스였어요. 주차된 차들 사이사이, 기둥 뒤편, 환기구 주변까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별일 없네. 영식이 혼잣말을 하며 경비실로 돌아왔을 때 초등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이 단지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쯤 되어 보이는 지훈이었죠. 안녕하세요, 아저씨. 지훈이가 밝게 인사하며 경비실 앞을 지나갔어요. 영식의 굳은 표정이 순간 부드러워졌습니다. 응, 지훈아. 학교 잘 다녀왔니? 네. 오늘 미술 시간에 아저씨 그림 그렸어요. 지훈이가 가방에서 도화지를 꺼내 보여줬어요. 어설프게 그려진 경비실과 그 앞에 서 있는 영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림 아래쪽에는 영식 아저씨는 슈퍼맨이라고 삐뚤빼뚤하게 쓰여 있었어요. 영식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죠. 고마워, 지훈아. 정말 잘 그렸네. 해. 아저씨가 우리 동네를 지켜주니까 슈퍼맨 같아요. 지훈이가 뛰어가고 나자 영식은 그 그림을 경비실 벽에 조심스럽게 붙였어요. 그리고 잠시 그 그림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영식은 야간 순찰을 시작했어요. 손전등을 들고 단지 곳곳을 돌아다니는 것은 그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경비원들과 달리 영식의 순찰은 훨씬 치밀하고 체계적이었어요. 후문 쪽 담장 근처에서 영식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바닥에 담배꽁초가 여러 개 떨어져 있었어요. 평소에는 없던 것들이었습니다. 영식은 손전등으로 주변을 자세히 살폈어요. 담장 아래쪽에 발자국 흔적도 보였습니다. 누군가 여기서 오래 기다렸군. 영식의 눈빛이 다시 한번 예리해졌어요. 그는 담배꽁초를 주워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외제 담배였어요. 이 동네 주민들이 피우는 담배가 아니었죠. 순찰을 마치고 경비실로 돌아온 영식은 의자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 여사가 말한 정장 입은 남자, 후문 근처에 담배꽁초,
그리고 최근 들어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재개발 소문들. 영식은 책상 서랍을 열고 맨 아래쪽에서 낡은 무전기를 꺼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무전기를 천으로 닦으며 영식의 눈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쳤습니다. 아직은 괜찮을 거야. 영식이 무전기를 다시 서랍 깊숙이 넣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하지만 그의 직감은 이미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한빛 아파트, 경비실의 작은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어요. 사흘 후 화요일 밤, 하늘에서는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식은 경비실에서 늦은 저녁을 먹으며 CCTV 화면들을 번갈아 보고 있었어요. 비가 내리는 날이면 항상 더 신경이 쓰였거든요. 오후 9시쯤 갑자기 경비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아저씨. 지훈이 엄마인 박미영이 비에 흠뻑 젖은 채로 뛰어들어왔어요. 38살의 박미영은 평소 차분한 성격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지훈이가 없어졌어요. 박미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영식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언제부터 안 보이셨어요? 학원에서 7시에 끝나서 8시까지는 집에 와야 하는데 지금까지 안 왔어요. 학원에 전화해 보니까 7시에 분명히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영식은 시계를 봤어요. 오후 9시 15분이었습니다. 혹시 친구 집에 갔을 수도. 아니에요. 지훈이는 약속 없이 다른 곳에 가는 아이가 아니라고요. 꼭 미리 말하거든요. 박미영이 울음을 터뜨리자 경비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소식을 들은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어머, 지훈이가 어떻게 된 거예요? 김 여사가 우산을 들고 뛰어왔어요. 곧이어 다른 주민들도 몰려들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흉흉하다더니 혹시 재개발 반대하는 쪽에서 뭔가 한 건 아닐까? 아니면 찬성하는 쪽에서. 주민들의 추측이 이어지자 영식은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일단 CCTV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두 진정하세요. 영식은 박미영을 의자에 앉히고 CCTV 화면을 되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7시부터 차근차근 확인했어요. 단지 정문, 후문, 각동 입구의 영상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상하네요. 영식의 눈썹이 찌푸려졌어요. 평소 같으면 지훈이가 정문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찍혔을 텐데 오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후문 쪽은 어떨까요? 후문 CCTV를 확인하던 영식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오후 6시 40분경 카메라 각도가 미묘하게 틀어져 있었습니다. 원래라면 후문 전체가 다 보여야 하는데 오른쪽 일부분이 사각지대가 되어 있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카메라를 돌려놨군요. 영식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섞였습니다. 주민들이 웅성거렸어요. 일부러요? 그럼 정말 지훈이한테 무슨 일이? 박미영이 더욱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지훈이. 영식은 박미영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찾아드릴게요. 그 순간 영식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이 번뜩였습니다. 20여 년 전 그가 아직 국정원 요원이었을 때 담당했던 유괴 사건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이렇게 CCTV가 교묘하게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니야. 영식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전문적인 냄새가 났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하겠습니다. 영식이 전화를 들려는 순간 박미영이 그의 팔을 붙잡았어요. 아저씨, 정말 우리 지훈이 찾을 수 있죠? 제발. 영식은 박미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약속 드릴게요. 반드시 찾겠습니다. 경찰 신고를 마친 후 영식은 주민들에게 말했어요. 모두 집으로 들어가세요. 혹시 지훈이가 돌아올지도 모르니까 각자 집에서 대기해 주시고요. 주민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박미영도 집으로 돌아간 후 영식은 혼자 경비실에 남았어요. 그는 다시 한번 CCTV 영상을 자세히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후문 카메라가 돌려진 정확한 시간은 오후 6시 38분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시간은 7시 50분. 약 1시간 12분 동안 사각지대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계획적이야. 영식은 서랍에서 낡은 무전기를 다시 꺼냈어요. 이번에는 먼지를 털어내는 것이 아니라 배터리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작동했어요.
영식은 우비를 입고 경비실을 나섰습니다. 비가 내리는 밤, 후문 쪽으로 향했어요. 손전등으로 바닥을 비춰보니 사흘 전에 봤던 담배꽁초들이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흔적들도 보였어요. 타이어 자국이었습니다. 승용차 크기의 타이어 자국이 후문 바로 앞 도로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이 1시간 전이었으니 그 이후에 생긴 자국이 분명했습니다. 영식은 무릎을 꿇고 타이어 자국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패턴을 보니 외제차 타이어였습니다. 그리고 자국의 깊이로 봐서는 급하게 출발한 흔적이 역력했어요.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지훈이를 태우고 갔군. 영식이 일어서려는 순간 풀숲에서 뭔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어요. 손전등을 비춰보니 지훈이의 학원 가방에 달려있던 키링이었습니다. 영식은 키링을 주워들었어요. 지훈이가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가 그려진 작은 키링이었죠. 분명히 지훈이가 저항하다가 떨어뜨린 것 같았어요. 지훈아, 아저씨가 반드시 찾아줄게. 영식의 눈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차가운 빛이 돌았습니다. 과거 첩보요원 시절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경비실로 돌아온 영식은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이 지역의 재개발 관련 뉴스들을 찾아봤어요. 찬성파와 반대파 사이의 갈등이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특히 한 달 전부터 용역업체 직원들이 반대파 주민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기사가 여러 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용역업체의 이름은 대한개발이었습니다. 영식은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어요. 기억을 더듬어 보니 20년 전 자신이 수사했던 사건과 관련된 회사였습니다. 설마, 영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만약 그 추측이 맞다면 이 사건은 단순한 유괴가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영식은 경비실에서 밤을 새우며 계획을 세웠어요. 경찰의 수사를 기다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지훈이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거든요. 내 방식대로 해야겠어. 영식은 오랜만에 자신의 진짜 본능을 깨웠습니다. 평범한 경비원 최영식이 아닌 전직 첩보요원으로서의 모습을 되찾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영식은 평소보다 일찍 경비실을 나섰습니다. 대신 근무를 서달라고 부탁한 동료 경비원 이 씨가 도착하자마자 영식은 급한 일이 있다며 자리를 비웠어요. 하지만 영식이 간 곳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내부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한 거였어요. 혹시 지훈이가 단지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거든요. 첫 번째로 향한 곳은 지하 주차장이었습니다. 평소 주민들이 잘 가지 않는 구석진 곳들을 중심으로 살펴봤어요. 주차장 맨 끝쪽, 기둥 뒤편, 심지어 환기구 주변까지 빠짐없이 확인했습니다. 여기는 아니군. 영식은 다음으로 각동의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옥상 문은 평소 잠겨 있지만 영식에게는 마스터키가 있었습니다. 1동부터 5동까지 모든 옥상을 돌아다니며 혹시 지훈이의 흔적이 있는지 찾아봤어요. 3동 옥상에서 영식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급수탱크 뒤편에 담배꽁초가 몇 개 떨어져 있었어요. 후문에서 발견한 것과 같은 외제 담배였습니다. 누군가 여기서 단지를 관찰했군. 영식은 그 자리에서 단지 전체를 내려다봤어요. 정문, 후문, 놀이터, 심지어 각동의 현관까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감시하기에는 최적의 장소였어요. 오전 10시쯤 영식은 단지 내 보일러실로 향했습니다. 지하에 있는 보일러실은 평소 관리사무소 직원들만 출입하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영식은 그곳에 열쇠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일러실 문을 열자 습하고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영식은 손전등을 켜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보일러 뒤편 파이프 사이사이 구석진 창고까지 모든 곳을 확인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보일러실 한쪽 벽에 붙어있는 환기구 앞에서 영식은 작은 천 조각을 발견했어요. 지훈이가 어제 입고 있던 파란색 티셔츠와 같은 색깔이었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영식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진 것 같았어요. 영식이 보일러실에서 나오려는 순간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식은 재빨리 보일러 뒤로 몸을 숨겼어요. 여기 확인했어? 어젯밤에 이미 치웠어. 두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영식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그 꼬마, 생각보다 말을 안 들어서 고생했잖아. 그래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다행이야.
이제 본격적으로 압박을 가하면 될 거야. 재개발 반대하는 놈들, 이번엔 확실히 꺾일 거야. 두 남자가 멀어지자 영식은 조심스럽게 보일러실에서 나왔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려고 했지만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재개발과 관련이 있는 게 확실해. 영식은 단지 밖으로 나가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후문에서 발견한 타이어 자국을 따라가 보니 약 200m 떨어진 곳에 있는 공사장 앞에서 자국이 끝났습니다. 공사장은 새로 짓고 있는 오피스텔 건설 현장이었어요. 영식은 공사장 주변을 돌아다니며 혹시 수상한 차량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때 공사장 임시 사무실에서 한 남자가 나오는 것을 봤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가 말했던 그 남자와 비슷한 모습이었어요. 영식은 멀리서 그 남자를 지켜봤습니다. 남자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어요. 네,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 아이는 안전한 곳에 이제 본격적으로 압박을 가하면 됩니다. 영식의 눈이 번뜩였어요.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남자가 통화를 마치고 검은색 승용차에 탔어요. 영식은 재빨리 그 차의 번호판을 외웠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기로 결심했어요. 영식은 근처에 세워둔 자신의 오래된 소나타를 타고 은밀하게 미행을 시작했습니다. 20년 만에 하는 미행이었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남자의 차는 시내 중심가로 향했습니다. 약 3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대한개발이라는 간판이 걸린 빌딩이었어요. 역시 대한개발이군. 영식은 빌딩에서 조금 떨어진 카페에 차를 세우고 망원경으로 빌딩을 관찰했습니다. 오후 1시쯤 그 남자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빌딩에서 나왔어요. 총 4명이었습니다. 모두 정장을 입은 40대 남자들이었어요. 그들은 근처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식은 차에서 내려 그 식당 근처까지 갔어요. 창문 너머로 그들의 대화를 엿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빛 아파트 놈들, 이번엔 확실히 굴복할 거야. 그 꼬마 덕분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 주민들이 벌벌 떨고 있다니까. 계획대로 아이만 며칠 더 데리고 있으면 돼. 그럼 재개발 반대 따위는 자동으로 사라질 거야. 영식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지훈이를 이용해서 주민들을 협박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경비 아저씨는 어떻게 할 거야? 뭔가 수상하던데. 최영식, 그냥 경비원이잖아. 뭘 할 수 있겠어. 그들이 자신의 이름을 아는 것에 영식은 놀랐어요. 이미 자신도 감시 대상에 올라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그들이 나오자 영식은 재빨리 자리를 피했어요. 하지만 그중 한 명이 영식의 모습을 봤는지 뒤를 돌아보며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식은 서둘러 차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다른 길로 돌아서 한빛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단지에 도착하자 동네 슈퍼주인 박 씨가 영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식 씨 어디 갔다 왔어요? 오늘 하루 종일 안 보이더라고. 아,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박 씨는 60대 초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동네에서 15년째 슈퍼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식 씨 무슨 일 있어요?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던데. 지훈이 일도 그렇고. 영식은 박 씨의 말에 관심을 보였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글쎄 정장 입은 사람들이 자꾸 단지 주변을 서성거리더라고요. 그리고 어제는 검은 승용차가 후문 앞에 한참 서 있었어요. 혹시 차 번호는 기억하세요? 아, 그건 못 봤어요. 너무 멀어서. 그런데 영식 씨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영식은 잠시 망설였어요. 박 씨를 믿어도 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서요. 좀 더 알아봐야겠어요. 박 씨가 돌아간 후 영식은 경비실에서 오늘 수집한 정보들을 정리했어요. 대한개발, 재개발 압박, 지훈이의 유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훈이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는 것이었어요. 영식은 내일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영식은 오랜만에 과거 동료들의 연락처를 찾아봤어요. 이 일을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야. 영식의 눈에는 결의에 찬 빛이 돌고 있었어요. 다음 날 새벽 영식은 경비실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국정원 시절 동료들의 연락처가 적힌 수첩이었어요. 대부분 바뀌었을 연락처들이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전화를 건 사람은 김태수였어요. 함께 몇 년간 파트너로 일했던 동료였습니다. 여보세요? 태수야, 나 영식이야.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영식이? 최영식? 야, 너 살아있었구나. 얼마나 찾았는데? 김태수의 목소리에는 반가움과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미안해. 그동안 연락 못해서. 아니야, 나도 이해해. 그때 일 때문에 힘들었을 거 아냐. 지금 뭐 하고 있어? 아파트 경비 일하고 있어. 그런데 태수야,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했어. 영식은 지훈이 유괴 사건과 대한개발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어요. 대한개발? 그 이름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아, 우리가 예전에 수사했던 그 회사 아냐? 맞아. 그래서 연락한 거야. 김태수는 현재 사설 탐정 일을 하고 있었어요. 영식아, 만나자. 전화로는 할 얘기가 너무 많아. 2시간 후 영식은 시내 한 카페에서 김태수를 만났습니다. 40대 후반의 김태수는 예전보다 살이 쪘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야, 너 진짜 경비 일하고 있었구나. 믿기지가 않네.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 그런데 이번 일은 평범하지 않잖아? 대한개발이 아직도 그런 짓을 하고 있다니. 김태수는 태블릿을 꺼내 자료를 보여줬어요. 내가 조사해봤는데 대한개발은 최근 몇 년간 재개발 사업으로 엄청난 돈을 벌었어. 그런데 방법이 좀 더러워. 주민들 협박하고 용역 동원하고. 지금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군. 그런데 영식아, 이번 거는 좀 달라. 아이를 유괴하는 건 선을 넘은 거야. 김태수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혹시 대한개발 대표가 누군지 알아? 이정호라는 놈이야. 예전에 우리가 조사했던 그 이정호 맞아. 영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정호는 20년 전 자신이 직접 체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증거 부족으로 풀려났었죠. 그 놈이 아직도 복수하려는 것 같아. 너를 찾고 있었어, 영식아. 김태수가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어요. 최근 대한개발에서 사설 탐정 업체에 의뢰한 조사건이었습니다. 조사 대상은 최영식이었어요. 언제부터? 한 달 전부터야. 내가 한빛 아파트에서 경비 일한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어. 영식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지훈이 유괴는 단순한 재개발 압박이 아니라 자신을 노린 복수였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 지훈이는? 미끼야. 너를 끌어내려는 미끼. 김태수가 영식의 어깨를 잡았어요. 영식아, 이건 너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도움이 필요해. 누구를? 우리 옛날 팀원들 말이야. 다들 연락하면 올 거야. 영식은 잠시 망설였어요. 동료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태수야, 이건 내 일이야. 아니야. 그 아이는 죄가 없잖아. 그리고 우리는 팀이었어. 김태수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일단 민수부터 불러보자. 박민수는 예전 팀의 막내였어요. 현재는 보안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박민수는 상황을 듣자마자 즉시 오겠다고 했어요. 1시간 후 박민수가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30대 후반의 박민수는 여전히 젊어 보였어요. 형님들 오랜만이에요. 박민수는 영식을 보자 눈물을 글썽였어요. 영식 형 정말 보고 싶었어요. 미안해, 민수야. 아니에요. 이해해요. 그런데 이번 일은 정말 심각하네요. 박민수도 자신의 노트북을 꺼내 자료를 보여줬어요. 제가 대한개발 보안 시스템을 해킹해봤는데 뭔가 큰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화면에는 한빛 아파트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문서가 보였어요. 단순한 재개발이 아니라 대규모 복합단지를 만들 계획이에요. 수익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래서 더 악랄하게 나오는 거군. 김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민수야, 혹시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있어? 한번 해볼게요. 박민수가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대한개발의 내부 시스템을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있어요. 외곽에 있는 창고 같은 곳인데. 그 순간 영식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최영식 씨죠. 오랜만이네요. 차가운 남자 목소리였어요. 영식은 즉시 누군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정호. 맞습니다. 20년 만이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훈이는 어디 있어? 걱정 마세요. 아직은 안전해요. 하지만 언제까지 안전할지는 모르겠네요. 이정호의 목소리에는 악의가 가득했어요.
뭘 원하는 거야? 간단해요. 20년 전 일에 대한 사과를 받고 싶어요. 오늘 밤 12시 한강 반포대교 아래에서 만나죠. 혼자 오세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김태수와 박민수가 영식을 바라봤습니다. 함정이야, 영식아. 알고 있어. 하지만 가야 해. 혼자 가면 안 돼. 우리가 도와줄게. 영식은 두 동료를 바라봤어요. 20년 만에 다시 만난 동료들이었지만 여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마워. 하지만 조심해야 해. 이정호는 위험한 놈이야. 우리도 예전 그대로야, 형. 박민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영식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지훈이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과거의 자신을 다시 꺼내야 했어요. 저녁 10시 영식은 한빛 아파트 경비실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태수와 박민수는 이미 각자의 위치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형 무전 테스트 해봐요. 박민수의 목소리가 초소형 이어폰을 통해 들렸습니다. 잘 들려. 영식은 허리에 작은 녹음기를 숨기고 주머니에는 비상용 신호탄을 넣었어요. 20년 만에 다시 착용하는 장비들이었습니다. 태수는 어때? 반포대교 남단에서 대기 중이야. 망원경으로 다 보여. 김태수의 목소리도 선명하게 들렸어요. 영식이 아파트를 나서려는 순간 박미영이 경비실로 뛰어왔습니다. 아저씨, 혹시 우리 지훈이 소식 있어요? 박미영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사흘째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오늘 밤에 반드시 데려올게요. 영식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박미영이 놀랐어요. 정말이요? 어떻게? 제가 약속드렸잖아요. 믿어주세요. 영식은 박미영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그리고 경비실을 나섰습니다. 한강으로 향하는 길, 영식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이정호와의 만남은 단순한 협상이 아닐 것이었습니다. 20년 전의 악연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었죠. 오후 11시 30분, 영식은 반포대교 아래 도착했습니다. 한강 둔치는 어둡고 조용했어요.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주변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영식아, 보여. 검은 승용차 2대가 먼저 와 있어. 김태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람은 몇 명? 최소 6명은 되는 것 같아. 모두 정장 입고 있고. 영식은 천천히 약속 장소로 걸어갔습니다. 다리 아래 그늘진 곳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최영식, 이정호였습니다. 50대 초반의 이정호는 예전보다 살이 쪘지만 여전히 차가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정호. 오랜만이군. 정말 오랜만이지. 20년. 참 긴 시간이었어. 이정호 뒤로 5명의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모두 덩치가 큰 사람들이었어요. 지훈이는 어디 있어? 서두르지 마. 우선 할 얘기부터 하자고. 이정호가 담배를 꺼내 물었어요. 20년 전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내가 저지른 일을 생각하면 당연한 거였어. 당연해. 증거도 없으면서 나를 범인으로 몰았잖아. 이정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증거가 없어서 풀려난 거 아냐. 운이 좋았던 거지. 운. 하하. 이정호가 비웃었어요. 그 운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대한개발 대표. 수백억 자산가. 어때? 부럽지? 더러운 돈으로 만든 성공이 뭐가 자랑스러워? 더러운 돈. 이게 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내 인생을 망쳐놨으니까. 나도 다른 방법으로 성공한 거지. 이정호가 손짓하자 부하들이 영식을 둘러쌌어요. 그런데 말이야. 최영식, 당신이 이렇게 초라하게 살고 있는 걸 보니까 기분이 좋더라고. 지훈이 얘기나 해. 아, 그 꼬마. 귀여운 아이더라. 엄마를 많이 찾던데. 영식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건드리지 마. 건드리지 말라고. 이미 건드렸는데. 이정호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창고 같은 곳에 묶여있는 지훈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자식. 영식이 앞으로 나서려는 순간 부하들이 막아섰어요. 진정해. 아직 할 얘기가 남았어. 이정호가 담배를 바닥에 버렸어요. 조건을 말하지. 첫째, 당신이 20년 전 일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해. 둘째, 한빛 아파트 재개발에 협조해. 셋째, 이정호가 잠시 멈췄어요. 내 밑에서 일해. 뭐? 당신의 능력을 알고 있어. 내 회사에서 일하면 좋은 대우를 해줄게. 영식은 어이가 없었어요.
미쳤군. 미쳤다고. 이게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이정호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만약 거부한다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 협박이야? 협박이 아니라 제안이지. 어때? 생각해 볼 만하지 않아? 영식은 잠시 침묵했어요. 이어폰으로 김태수와 박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식아, 시간을 끌어. 우리가 아이 위치를 파악했어. 창고는 여기서 10km 떨어진 곳이야. 지금 출발하면 30분이면 도착해. 영식은 고개를 들었어요. 생각할 시간을 좀 줘. 시간. 하루만. 내일 이 시간에 답을 주겠어. 이정호가 부하들과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좋아. 하지만 내일까지야. 그리고 경찰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면 그 아이는 끝이야. 알았어. 그럼 내일 봐. 최영식. 이정호와 부하들이 차에 타고 사라졌어요. 영식은 그들이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태수, 민수 들려? 응, 잘했어. 이제 우리 차례야. 창고로 바로 가자. 영식은 재빨리 자신의 차로 향했어요. 20년 만에 작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강을 떠나며 영식은 다짐했어요. 이번에는 반드시 이정호를 끝장내겠다고. 그리고 지훈이를 안전하게 구해내겠다고. 지훈아, 조금만 기다려. 아저씨가 곧 갈게. 자정을 넘긴 시각, 영식과 김태수, 박민수는 외곽공단 지역의 한 창고 앞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철제 건물이 어둠 속에서 음산하게 서 있었어요. 여기에요. 박민수가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어요. 열감지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에는 창고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총 4명이 있어요. 한 명은 작은 체구. 지훈이 틀림없어요. 나머지 3명은 감시자들이고. 김태수가 망원경으로 창고 주변을 살펴봤어요. 정문 하나, 후문 하나. 창문은 모두 철창이 있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지붕뿐이야. 영식은 창고 구조를 머릿속으로 그려봤어요. 20년 전의 감각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차에서 대기하면서 통신 담당. 태수는 후문으로, 나는 지붕으로 들어간다. 형 위험해요. 혼자서는 괜찮아. 예전처럼 하면 돼. 영식이 배낭에서 로프와 장비들을 꺼냈어요. 김태수가 준비해온 것들이었습니다. 신호는 3번 짧게. 위험하면 즉시 철수해. 알았어. 세 사람은 각자의 위치로 이동했어요. 영식은 창고 옆쪽으로 돌아가 배수관을 타고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다행히 지붕에는 환기구가 있었어요. 들어간다. 영식이 속삭이자 이어폰으로 김태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후문 쪽에 한 명 있어. 담배 피우고 있어. 알았어. 영식은 조심스럽게 환기구 덮개를 열었어요. 아래로 창고 내부가 보였습니다. 한쪽 구석에 의자에 묶인 지훈이가 보였고 3명의 남자들이 각각 다른 곳에서 경계를 서고 있었어요. 지훈이는 의식이 있었지만 입에 테이프가 붙어 있었어요. 다행히 다친 곳은 없어 보였습니다. 영식은 로프를 환기구에 고정하고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어요. 창고 안은 각종 건설 자재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사이사이를 이용해 몸을 숨길 수 있었어요. 첫 번째 감시자는 창고 입구 근처에 있었습니다. 영식은 조용히 뒤로 접근해 목을 눌러 기절시켰어요. 소리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 처리했어. 2번째는 지훈이 근처에 있어. 조심해. 영식은 자재더미 사이로 이동했어요. 두 번째 감시자는 지훈이에게서 약 10m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지훈이가 영식을 봤어요. 아이의 눈이 크게 떠졌지만 영식이 입에 손가락을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식은 돌멩이 하나를 집어 반대편으로 던졌어요. 딸그락 소리에 감시자가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영식이 뒤로 접근해 두 번째 감시자도 제압했어요. 2번째도 처리. 3번째는 후문 쪽으로 이동하고 있어. 내가 처리할게. 김태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영식은 재빨리 지훈이에게 달려갔습니다. 아이의 입에 붙은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떼어냈어요. 아저씨! 지훈이가 작은 목소리로 외쳤어요. 쉿, 조용히 해야 해. 다쳤어? 아니요. 무서웠어요. 영식이 지훈이의 손목과 발목을 묶은 밧줄을 풀어주고 있을 때 갑자기 창고 문이 열렸어요. 뭐야? 네 번째 감시자가 나타났습니다. 영식이 놓친 사람이었어요.
남자가 권총을 꺼내려는 순간 후문으로 김태수가 들어왔어요. 손들어. 김태수도 권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누구야? 감시자가 당황하며 뒤를 돌아봤어요. 그 틈에 영식이 지훈이를 안고 자재더미 뒤로 숨었습니다. 경찰이야. 무기 버리고 손들어. 김태수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감시자는 김태수를 향해 총을 쏘았습니다. 팡! 하는 총성이 창고 안에 울려 퍼졌어요. 김태수가 기둥 뒤로 몸을 숨겼어요. 영식아, 괜찮아? 응, 지훈이도 무사해. 영식은 지훈이를 꽉 안고 있었어요. 아이가 무서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곧 집에 갈 수 있어. 그때 박민수의 목소리가 이어폰으로 들렸어요. 형들 큰일이에요. 이정우가 부하들 데리고 오고 있어요. 10분 후면 도착해요. 영식과 김태수가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태수야, 내가 저놈 주의를 끌게. 그 사이에 지훈이를 데리고 나가. 안 돼, 너무 위험해. 다른 방법이 없어. 영식이 지훈이를 김태수에게 밀어줬어요. 지훈아, 김 아저씨와 함께 나가. 알겠지? 네. 하지만 아저씨는요? 아저씨도 곧 따라갈게. 영식이 자재더미에서 나와 감시자의 주의를 끌었어요. 여기야. 감시자가 영식을 향해 총을 쏘았지만 영식은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한 후였어요. 그 사이 김태수가 지훈이를 안고 후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형, 지훈이 구했어요. 박민수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영식만 나가면 되었어요. 하지만 감시자가 출구를 막고 서 있었습니다. 영식은 환기구 쪽으로 이동했어요. 로프가 아직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정우 차량 5분 거리. 박민수가 다급하게 알렸어요. 영식이 로프를 잡고 올라가려는 순간 감시자가 뒤쫓아왔어요. 총성이 다시 울렸어요. 하지만 영식은 이미 지붕 위로 올라간 후였습니다. 창고에서 나온 영식은 재빨리 차로 달려갔어요. 김태수가 지훈이를 안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빨리 타. 세 사람과 지훈이가 차에 타자마자 박민수가 바로 출발했어요. 멀리서 이정호의 차량들이 보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훈아, 정말 괜찮아? 영식이 지훈이를 살펴봤어요. 네, 괜찮아요. 고마워요, 아저씨. 지훈이가 영식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이제 엄마한테 가자. 차 안에서 김태수가 웃었어요. 야, 우리 아직도 팀워크 살아있네. 그러게요. 20년이 지났는데도. 박민수도 백미러로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영식은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이정우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이야. 영식이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새벽 2시 한빛 아파트 앞에 도착한 영식 일행을 박미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를 본 순간 박미영은 눈물을 터뜨렸어요. 지훈아, 엄마! 모자가 껴안는 모습을 보며 영식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남아 있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박미영이 영식에게 깊이 인사했어요. 괜찮습니다. 당연한 일을 한 겁니다. 아저씨가 진짜 멋있었어요. 지훈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아이의 밝은 모습에 영식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훈아, 앞으로 조심해야 해. 모르는 사람 따라가면 안 되고. 네, 약속할게요. 김태수와 박민수는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어요. 이정호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영식아, 일단 아이와 어머니는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해. 맞아요. 저희 회사 안전가옥이 있어요. 박민수가 제안했어요. 하지만 박미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희는 도망가지 않을 거예요. 이 집이 저희 집이에요. 하지만 위험해요. 그럼 계속 도망만 다녀야 하나요? 언제까지요? 박미영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영식은 박미영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위험했어요. 일단 며칠만이라도. 그때 영식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이정호였습니다. 받아봐. 김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보세요. 최영씨, 참 대단하네. 어떻게 찾아낸 거야? 이정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네가 너무 뻔했어. 뻔해? 하하하, 좋아. 그럼 이번에는 좀 더 재미있게 해보자. 뭘 하려는 거야? 내일까지 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번에는 그 아이만이 아니라 어머니도 함께 데려갈 거야. 영식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감히 그리고 한빛 아파트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재개발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 말이야. 이 미친놈아. 미쳤다고. 이게 바로 비즈니스야. 최영 씨, 내일 오후 3시까지 답을 정해. 안 그러면 그 다음은 기대해도 좋아. 전화가 끊어졌어요. 김태수와 박민수가 영식을 바라봤어요. 완전히 선을 넘었네.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해. 하지만 영식은 고개를 저었어요. 소용없어. 이정호는 경찰 내부에도 사람이 있어. 20년 전에도 그랬고. 그럼 어떻게 해? 영식은 잠시 생각했어요. 이정호를 완전히 끝장내려면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민수야, 대한개발 내부 자료 더 파낼 수 있어? 물론이죠. 하지만 시간이 좀 걸려요. 얼마나? 하루 정도요. 보안이 꽤 까다로워요. 좋아. 그럼 내일까지 이정호의 모든 범죄 증거를 찾아내자. 김태수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영식아, 설마 정면 승부하려는 거야? 그래. 이번에는 확실히 끝내야 해. 영식의 눈에 결의가 서렸어요. 다음 날 오전, 영식은 한빛 아파트 주민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관리사무소 회의실에 30여 명의 주민들이 모였어요. 무슨 일이세요? 재개발 관련해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영식이 앞에 서서 말했어요. 대한개발이 여러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굴복하면 안 돼요. 하지만 무서워요. 어제 지훈이가 유괴당했잖아요. 한 주민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호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누군데 그런 말을 해요? 또 다른 주민이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영식은 잠시 망설였다가 입을 열었어요. 저는 전직 국정원 요원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영식을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대한개발 대표 이정호를 수사했던 사람이에요. 그때는 증거 부족으로 놓쳤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박미영이 일어섰어요. 저는 최 경비원님을 믿어요. 우리 지훈이를 구해주셨잖아요. 저도요. 저도 믿습니다. 하나둘씩 주민들이 동의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오늘 하루만 집을 비워주세요. 친척집이나 다른 곳으로 피해 계세요. 그 사이에 뭘 하실 건가요? 이정호와 결판을 내겠습니다. 오후 1시 주민들이 모두 아파트를 떠난 후 영식은 김태수, 박민수와 함께 작전을 준비했어요. 민수야, 자료는 어때? 거의 다 했어요. 이정호의 모든 범죄 기록이 여기 있어요. 박민수가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어요. 뇌물, 협박, 폭력, 탈세. 수많은 범죄 증거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하지만 어떻게 전달할 거야? 이정호가 순순히 받아들일 리 없잖아. 김태수가 걱정했어요. 직접 만나서 거래하자고 할 거야. 위험해. 위험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영식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이정호에게 전화해보자. 영식이 전화를 걸자 이정호가 즉시 받았어요. 결정했나? 만나자. 거래하자고. 그래. 흥미롭네. 뭘 가지고 있는데. 네가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을 바꾸자는 거야. 이정호가 잠시 침묵했어요. 좋아. 어디서 만날까? 한빛 아파트 옥상. 옥상. 왜 거기서?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이잖아. 재미있네. 좋아. 1시간 후에 보자. 전화가 끊어진 후 김태수가 영식을 바라봤어요. 정말 괜찮겠어? 괜찮아. 이번에는 준비가 다르거든. 영식이 배낭에서 작은 장치를 꺼냈어요. 이게 뭐야? 카메라예요. 하지만 특별한 카메라입니다. 박민수가 설명했어요.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업로드 되는 거예요. 이정호가 뭘 말하든 모든 게 기록돼요. 그리고 이건? 김태수가 또 다른 장치를 가리켰어요. GPS 추적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영식은 모든 장비를 몸에 부착했어요. 20년 만에 마지막 작전이 시작되려고 했습니다. 다들 정말 고마워. 뭔 소리야? 우리는 팀이잖아. 세 사람이 손을 맞잡았어요. 마치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럼 이정호를 끝장내러 가볼까? 오후 3시 한빛 아파트 15층 옥상에 영식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어요. 바람이 세게 불어 영식의 옷자락이 펄럭였습니다.
형 잘 들려요? 박민수의 목소리가 이어폰으로 들렸어요. 응, 선명해. 이정호 차량 아파트 앞에 도착했어요. 부하 5명과 함께 올라오고 있어요. 김태수가 1층 로비에서 상황을 전했어요. 알았어. 영식은 가슴에 숨긴 녹화 장치를 확인했어요. 이미 녹화가 시작되어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업로드되고 있었습니다. 몇 분 후 옥상 문이 열리며 이정호가 나타났습니다. 뒤따라 5명의 부하들이 따라왔어요. 최영 씨, 참 운치 있는 곳을 골랐네. 이정호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20년 전 일을 끝내기에 적당한 곳이지. 끝내기. 하하, 너는 아직도 모르는군. 이정호가 부하들에게 손짓했어요. 그들이 영식을 둘러쌌습니다. 뭘 모른다는 거야? 20년 전에도, 지금도, 넌 항상 한 발 늦어. 이정호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김태수와 박민수가 묶여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자식들. 영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놀랐지. 내가 혼자 오지 않을 거라는 건 뻔했어. 그래서 미리 준비했지. 어디 있어? 걱정 마. 아직은 안전해. 하지만 내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정호가 손가락으로 목을 긋는 신용을 했어요. 영식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동료들을 위험에 빠뜨린 것이 자신의 잘못 같았습니다. 뭘 원하는 거야? 간단해. 무릎 꿇고 사과해. 그리고 내 밑에서 일한다고 약속해. 미친 소리 하지 마. 미친 소리. 이게 내 친구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이정호가 부하 중 한 명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그 남자가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처리하라고 해. 잠깐. 영식이 소리쳤어요. 좋아, 내가 사과할게. 그래. 그게 현명한 선택이야. 이정호가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 내 친구들을 먼저 풀어줘. 안 돼. 사과부터 하고. 영식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았어. 영식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이정호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20년 전 내가 잘못 판단했어. 사과한다. 더 크게. 진심으로. 이정호 미안했다. 영식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하지만 그 순간 영식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만족해? 아직 부족해. 이제 내 밑에서 일한다고 말해. 그 전에 하나만 묻자. 뭘? 너는 왜 이렇게 됐어? 20년 전에는 그래도 사람 같았는데. 이정호의 표정이 변했어요. 사람 같았다고.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내가 저지른 일을 생각하면. 저지른 일. 나는 그냥 돈을 벌었을 뿐이야. 그런데 너는 나를 범죄자로 만들었어. 이정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래서 복수하려는 거야? 무고한 아이까지 끌어들이면서. 무고해. 이 세상에 무고한 사람은 없어.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다고. 이정호가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한 빚아파트 재개발로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 알아. 수백억이야. 그런데 너 같은 놈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을 협박하고 아이를 유괴한 거야? 그런 것쯤이야. 돈 앞에서는 다 별거 아니야. 이정호가 완전히 본성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말이야. 20년 전 그 사건. 나는 정말 죄가 없었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 이제는 정말로 범죄자가 됐지. 뭔 소리야? 하하하. 너 때문에 범죄자가 됐으니까. 이제는 진짜 범죄를 저지르는 거야. 유괴, 협박, 폭력, 뭐든지. 이정호가 미친 듯이 웃었어요. 그리고 내가 무릎 꿇는 모습 정말 시원하다. 그 순간 영식이 일어섰어요. 고마워, 이정호. 뭐, 네가 모든 걸 자백해줘서 고맙다는 거야. 영식이 초소형 카메라를 꺼냈어요. 이게 뭐야? 너의 자백이 모두 녹화됐어. 그리고 영식이 휴대폰을 들어보였어요. 실시간으로 업로드되고 있지. 너의 계획은 끝났어. 이정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 자식이. 이정호가 부하들에게 소리쳤어요. 저 놈 잡아. 부하들이 영식에게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영식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남자의 주먹을 피하며 반격했어요. 두 번째 남자는 발차기로 쓰러뜨렸습니다. 2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 자식들아, 제대로 해! 이정호가 소리쳤지만 영식은 이미 세 번째 남자까지 제압했어요.
그때 옥상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손 들어. 김태수와 박민수도 함께 나타났어요. 그들은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태수야, 미안, 영식아. 연기였어. 이정우를 속이려고. 김태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너희들이 이정우가 당황했어요. 이정호, 당신은 체포됩니다. 유괴, 협박, 폭력 혐의로. 경찰이 수갑을 채우려 했지만 이정우가 갑자기 뛰었어요. 옥상 난간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잡지 마. 차라리 죽겠어. 이정우가 난간에 올라섰어요. 이정호, 내려와. 영식이 소리쳤어요. 내려와. 이제 와서.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는데. 아직 늦지 않았어. 늦었어. 이미 다 늦었다고. 이정우가 뒤로 몸을 기울였어요. 그 순간 영식이 달려가 이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놓아. 안 나. 살아서 죄를 갚아. 영식이 온 힘을 다해 이정우를 끌어올렸어요. 김태수와 박민수도 도와줬습니다. 결국 이정우는 다시 옥상 바닥에 끌어올려졌어요. 경찰이 즉시 수갑을 채웠습니다. 최영씨, 너는 왜? 이정우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어요. 사람은 죽으면 안 되니까. 영식의 대답에 이정우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20년. 정말 긴 시간이었네. 영식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한 달 후 한빛 아파트는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이정우는 유괴, 협박, 폭력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자백이 담긴 영상은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고 대한개발의 불법 재개발 시도도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아저씨, 지훈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경비실로 뛰어왔어요. 요즘 지훈이는 매일 영식을 찾아와 숙제를 같이 하곤 했습니다. 오늘 학교는 어땠어? 좋았어요. 친구들이 아저씨가 진짜 요원이었다고 하니까 다들 부러워해요. 지훈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사건 이후 아이는 더욱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아저씨 정말 다시 요원 안 하세요? 응, 이제 경비 아저씨가 더 좋아. 왜요? 너 같은 친구들을 매일 볼 수 있으니까. 지훈이가 부끄러워하며 웃었어요. 그때 박미영이 경비실로 들어왔습니다. 지훈아, 여기 있었구나. 최 경비원님 항상 감사해요. 별 말씀을요? 아,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어요. 박미영이 기쁜 표정으로 말했어요. 주민들이 모두 모여서 결정했는데 재개발은 하되 우리가 원하는 조건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새 아파트에도 최 경비원님이 계속 일해주셨으면 한대요. 정말요? 네, 주민 전체 투표에서 만장일치였어요. 영식은 감동했어요. 한빛 아파트 주민들과 이렇게 가까워질 줄은 몰랐습니다. 저녁 시간, 영식은 김태수, 박민수와 함께 근처 치킨집에서 만났어요. 이제는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이 되었습니다. 야, 영식아. 정말 요원 복귀 안 할 거야? 김태수가 치킨을 뜯으며 물었어요. 응, 이제 그런 일은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 하지만 이번 사건 보니까 아직도 실력은 살아있던데? 박민수가 맥주를 마시며 말했어요. 실력이야 몸이 기억하는 거지. 하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어. 다른 곳? 한빛 아파트, 주민들, 지훈이. 이제 그게 내 세상이야. 김태수와 박민수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그래도 가끔은 우리랑 일해줘야 해. 자문 역할로라도. 그건 생각해 볼게. 세 사람이 웃으며 건배했어요. 그런데 이정호는 어떻게 됐어? 징역 15년 구형됐어. 아마 실형 받을 거야. 김태수가 답했어요. 그동안 저지른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도 살려준 건 잘한 것 같아. 영식이 중얼거렸어요. 왜? 사람은 죽으면 안 되니까. 살아서 죄를 갚아야지. 다음 날 아침, 영식은 평소처럼 아파트 순찰을 하고 있었어요. 주민들이 하나둘씩 출근길에 나서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경비원님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고생 많으세요. 영식은 모든 인사에 정중하게 답했어요. 이런 일상이 그에게는 가장 소중했습니다. 오후에 지훈이가 또 경비실로 왔어요. 아저씨, 이거 봐요. 지훈이가 그림 한 장을 내밀었어요. 경비복을 입은 영식과 지훈이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우와, 정말 잘 그렸네. 학교에서 내가 존경하는 사람 그리기 숙제였어요. 나를 그렸다고? 네.
아저씨가 제일 멋있어요. 영식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고마워, 지훈아. 아저씨도 저 좋아하죠? 당연하지. 우리 지훈이가 세상에서 제일 착하고 똑똑해. 지훈이가 부끄러워하며 웃었어요. 그날 저녁 영식은 옥상에 올라가 도시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한 달 전 이정호와 대결했던 그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서운 기억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장소가 되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최영식 씨인가요? 네, 그런데요? 국정원 김 과장입니다. 혹시 시간 되실 때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영식은 잠시 망설였어요. 무슨 일이신지요? 복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요. 이번 사건을 보니 아직도 현역 못지 않으시던데요. 죄송하지만 관심 없습니다. 그래도 한번 만나서. 정말 관심 없어요. 저는 이제 경비원이거든요. 영식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리고 그게 더 좋아요. 안녕히 계세요. 영식이 전화를 끊었어요. 그때 아래에서 지훈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저씨, 어디 계세요? 영식이 옥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지훈이가 아파트 마당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어. 뭐 하세요? 별 보고 있어. 저도 같이 봐도 돼요? 그럼. 영식이 옥상에서 내려와 지훈이와 함께 마당에 앉았어요. 아저씨, 별이 정말 많네요. 그래, 많지? 아저씨는 어떤 별이 제일 좋아요? 영식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북극성? 왜요? 항상 같은 자리에 있어서. 길을 잃었을 때 방향을 알려주거든. 저도 아저씨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 같은 사람? 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영식이 지훈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지훈이는 이미 그런 사람이야.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말요? 정말이야. 두 사람이 함께 별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영식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원했던 삶이라고. 화려한 요원 생활도 좋았지만 이렇게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더 소중했어요. 아저씨, 응, 앞으로도 계속 우리 아파트에 계실 거죠? 당연하지. 어디 안 가. 약속이에요. 약속. 지훈이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어요. 영식도 새끼손가락을 걸어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한빛 아파트의 평범한 경비원 최영식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비밀 요원이 아닌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경비 아저씨로서 말이에요. 몇 년 후 지훈이가 대학생이 되었을 때도 영식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지훈이는 경찰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저씨 덕분이에요. 지훈이가 경찰 제복을 입고 영식을 찾아왔을 때 말했어요. 아니야, 내 자신의 노력이야. 하지만 아저씨가 보여준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영식은 뿌듯했어요. 자신의 삶이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 무엇보다 기뻤습니다. 그날 밤 영식은 다시 옥상에 올라가 별을 바라봤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지훈이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야 진짜 집을 찾은 것 같아. 영식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한빛 아파트의 불빛들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영식에게는 소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영식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평생 지키고 싶은 것들이라는 것을.